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정량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에 수치를 내리는 것이 정량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 중에서 두 번째 챕터 시스템 위험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중에 두 번째 있는 시스템의 수명 중의 5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그 다음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은 개발을 하며, 그 다음에는 생산 및 운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PHA와 HAJOP가 중요한데, 이때 PHA는 예비 위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비 위험 분석을 한번 정의를 내려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JOP는 무엇이냐면 위험 및 운전성 검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고 HAJOP는 유인어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HA를 보기 전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PHA에 의한 위험성 분류상 카테고리의 단계로서 이 네 가지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 가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파, 기, 한, 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PHA는 예비 위험 분석으로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의 분석 방법으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정성과 정량의 차이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정량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에 수치를 내리는 것이 정량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량적을 하기 전에 정성적인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을 한다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PHA 결함사고 분석은 무엇이냐면 분업에 의해 여럿이 분담 설계한 서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조정하여 각각의 서브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귀납적인 분석 방법이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우측에 있는 FTA의 특징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는데 FTA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인 탑다운 형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정량적인 해석 기법이고 논리기호를 사용한 특정 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라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FTA에 의한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이때 가운데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탑 사상의 선정,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상마다 재해의 원인을 규명해줘야 되고 제3단계에는 FT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했던 HAJOP의 유인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 no 또는 not은 당연히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하기 쉽고, 그 다음에 more or less는 더 많거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양의 증가 혹은 감소, 이것도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reverse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역에 해당되며 other than은 말 그대로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as well as와 part of인데 이때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as well as는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part of는 어떤 것의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합니다. 이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단어가 더 많은 as well as가 증가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part of는 상대적으로 단어가 적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성적, 정량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사상의 곱과 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이때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AND 게이트는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렬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OR 게이트는 반대인 병렬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은 그대로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번과 2번을 그냥 곱하면 되기 때문에 0.1 곱하기 0.1을 한 0.02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을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구했죠. 그래서 1-1-의 1번, 1-의 2번이 되어서 이때 1번에는 0.1을 대입하고 2번에는 0.1을 대입한 값인 0.32가 된다라는 걸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불대수 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컷셋과 패스셋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컷셋과 미니멀 컷셋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먼저 T에 걸려있는 것은 AND 게이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1에 걸려있는 것은 OR 게이트, 그 다음에 A2에 걸린 것은 AND 게이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에 걸려있는 A1과 A2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로로 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1은 OR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가 아닌 세로로 계산을 한다 봐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1과 X2는 세로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2는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가로로 주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X1과 X1, X3를 더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X1, X1, X3가 되는데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X1, X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2 곱하기 X1, X3이기 때문에 X2, X1, X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X1, 2, 3를 적어주면 되고, 컷셋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인 X1, X3와 X1, X2, X3가 이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니멀 컷셋은 무엇이냐면 겹치는 부분을 제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X1, X3가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X1, X2, X3 중에서 X1과 X3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는 제외된 값인 미니멀 컷셋은 X1과 X3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셋과 미니멀 패스셋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패스셋은 컷셋의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는 OR 게이트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OR 게이트는 AND 게이트로 바꾸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는 OR 게이트로 바꿔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T는 원래는 AND 게이트지만 패스셋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OR 게이트로 바뀌기 때문에 A1과 A2는 이렇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적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A1도 마찬가지로 OR에서 AND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로, 그 다음에 A2는 마찬가지로 AND에서 OR로 바뀌기 때문에 세로로 적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각각의 OR 게이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X1, X2, 그 다음에 X1과 X3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패스셋은 X1, X3, X1, X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의 것과 똑같이 미니멀은 중복되는 것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최소값이 되는 것은 X1과 X3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3는 X1과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줘도 되고, 지금 X1, X2는 X1을 한 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니멀 패스셋은 X1과 X3가 된다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의 개요 중에 안전성 평가 6단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가 제1단계,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2단계고 정량적 평가가 3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성적과 정량적이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틀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한 후에 이를 수치화한 값인 정량적 평가가 진행된다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안전대책 수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단계는 재해사례에 의한 재평가, 그 다음 6단계는 FTA에 의한 재평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한다 했기 때문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충분히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FTA가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